코엑스에서 전기차 박람회 EV 트렌드 코리아 2022를 다녀왔습니다. 벤츠 EQS부터 이썸님의 차인 아우디 이트론 GT, 어우야 진짜 멋있다. 제네시스 GV60, 폴스타, 볼보, BMW iX, 테슬라, 포르쉐 타이칸 등등 구경하고 왔습니다. 현대 기아의 AV6, 아이오닉5도 자세히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오닉 브랜드의 신형 플래그십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아이오닉6의 컨셉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상용화 가능하려나?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V 트렌드 코리아 2022에 왔습니다. EV라는 말답게 전기차 전시회거든요. 현대부터 해가지고 아이오닉, 볼보, 기아, 그리고 저쪽에 뭐 폴스타나 테슬라 이런 것들도 있다는데 한번 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완성차 업체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EV 트렌드 해가지고 뭐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배터리라고 해가지고 2차전지에 관련된 것들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리 그래도 현대부터 가야 되겠지? 아이오닉 좋잖아요. 와, 이거 아이오닉 멋있어. 나 아이오닉 좋아해. 이게 아이오닉이 이 네모 이게 되게 멋있더라고. 이거는 지금 아직 공개는 안 된 컨셉트 같은데 아이오닉 6인가? 야, 이거 멋있네. 이거 라이트도 되게 멋있다. 휠 큰 거 봐. 그리고 뒤에 리어 쪽은 이거 램프가 이게 상용화가 되나 이게? 아이오닉 5에 나오던 그 네모들을 그대로 구현시켜 놓은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하네요. 멋있긴 멋있다. The lounge for the entire family. A new chapter begins here. Vivid 7. There's no better place for one to relax. Once you put your shoes and everything else away in the right spot, it becomes the perfect hygienic lounge. With a wide open view, fresh air. Welcome to the new era of mobility that will change our lives. It starts right here, where life becomes more sustainable. 그리고 그 옆에는 요거 아이오닉 5 네모 이게 저쪽에로 그대로 구현되어 있는 거. 멋있다. 난 이 휠도 멋있더라고. 근데 이게 세차하기는 되게 힘들어. 원래는 저기다가 에어컨 1년에 물기만 조금 더 질려줄 거예요. 이쪽 안쪽으로. 되게 신기하게 됐네 이거. Everything else away in the right spot. It becomes the perfect hygienic lounge. 여기 현대 로고가 없네요. 그리고 Fresh air. 네, 요렇게 해줘. 이거 양발 이렇게 아니에요. 요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디폴트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앰비언트 라이트 이쁘다. 여기 스피커, 이쪽에는 디스플레이가 2개. 근데 이게 살짝 여기가 베젤이 조금 신경 쓰이긴 한다. 그리고 이게 터치가 터치 되네. 터치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터치감. 여기가 확실히 센터 쪽이 널널하구나. 이쪽엔 12V 180W USB A 타입. 이거 확실히 되게 넓은데요? 좋다. 암레스트 부분도 괜찮고. 마음에 드네요. 아이오닉 5. 이게 진짜 이쁜데?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혹시 트렁크 여기 오른쪽에 조그만하게 있어요. 아, 오. 아, 트렁크 넓네요. 트렁크 넓은데? 아니, 이게 사실 차체 자체가 크긴 하지. 되게 실용적이고 이쁘다. 그리고 역시 전동 트렁크니까 내 차에는 없는. 야, 이게 나 전동 트렁크 갖고 싶어졌어. 좋다. 이쁜데? 그리고 여기는 오, 야, 여기가 충전구구나. 그래서 완속 충전 여기까지 하면은 급속 충전까지. 그리고 여기에 어느 정도 충전이 되어 있는지 배터리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걸 거고. 아, 클로즈가 요구나. 이야, 괜찮네. 이렇게 터치를 해서 딱 열고 클로즈 하고. 아이오닉 뒷자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기본적으로 이 화이트가 나쁘지 않은데요? 뒤에도 USB 타입 A가 들어가 있고, 아예 가운데가 비어 있다는 게 되게 개방감을 많이 주네요. 그리고 전기차가 밑에 배터리를 넣어야 되는 것 때문에 바닥이 조금 높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이쪽이 살짝 떠요. 이 발이 높아가지고 이쪽이 살짝 일반적인 자동차에 비해서,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미니에 비해서는 살짝 뜬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 꽤 넓은데? 괜찮은 것 같네. 이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에다가 수납에다가 스피커도 있고, 이것도 있네. 아, 여기도 이렇게 포인트 준 거. 이런 디테일 저 좋아합니다. 나쁘지 않네요. 이거 마음에 든다. 이거 아이오닉 5 사실 돈의 문제죠. 현대차 잘 만듭니다. 아, 맞다.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금 사이드 미러가 카메라로 되어 있죠? 이거 신기한데? 이게 적응이 될까? 저 사실 전기차는 충전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기도 하죠. 아무리 뭐 전기차가 좋아지고 뭐 그런 토크나 마력 이런 것들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다고는 해도 주행 가는 거리가 아직까지 현재 2차전지 기술로는 뭐 400km, 500km 진짜 많이 해봤자 800km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충전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밥을 먹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은 충전이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사실 저희 집도 주변에 충전소가 있기는 한데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꽤 올라갔기 때문에 항상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유소처럼 막 3분, 4분, 5분 만에 바로 주유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 30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아 쪽에 와 있는데 기아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신형 니로죠. 신형 니로 순수 전기차. 기아 이 앞에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든단 말이야. 그리고 뭔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물들을 이렇게 뽕뽕뽕뽕 해놔서 친환경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니로가 이 뒷부분을 따로 컬러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의 호평을 받고 있죠. 저는 니로 마음에 들어요. 디자인이 예뻐. 근데 아쉽게도 니로는 탈 수 없게 되어 있네. 없나? 네, 니로는 못하네. EV6만 타야지. 그래서 EV6도 여기 있는데 EV 어워드 2022 올해 전기차 수상 EV6 잘 나왔습니다. 제가 카와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한국차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말을 해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EV6는 진짜 그냥 그 카와우의 맷 왓슨인가? 그분께서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다 넣어놨던 게 개인적으로는 기아가 맷 왓슨 씨에게 자문을 받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전문가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훨씬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요소들을 되게 많이 담아놨다고 생각을 해서
EV6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나는 이거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데. 뒤에 뭐지? 뒤에 뭔가 꾸며져 있네요. V2L로 뭔가 이렇게 뭐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것 같죠? 그리고 요즘 뭐 인사들은 자주 하시는 차박 캠핑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굉장하다. 멋있다. 이게 인싸인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낭만을 즐기고 V2L로 EV6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막 뭔가 영화를 보거나 막 로맨스를 연출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뭐 커피포드를 하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 보니까 이걸로 막 전자레인지도 돌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배터리를 먹는 하나이긴 하지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와, 멋있다. 이 라인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디자인적으로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요런 디테일까지 다이아몬드 같이 박혀 있네요. 이게 여기부터 이렇게 싹싹싹싹 다이아몬드가 딱딱딱딱 이러다가 약간씩 평면으로 그라데이션처럼 흘러가는 이 부분, 이런 디테일 굉장히 멋있다.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이게 그냥 깜빡깜빡이 아니라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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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죠. 실내는 아까 이게 EGMP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앉았을 때 느낌 자체는 아이오닉 5랑 그렇게 시야나 그런 것들이 다르다고 느껴지진 않고, 이 디스플레이도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개로 약간 커브드가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여기 지금 안 켜져 있긴 하지만 터치 스크린이겠죠? 그리고 센터가 되게 거대한데 이거 안 되나? 이렇게만 되고 이거 자체를 이렇게 올릴 수 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네요. 되게 여기가 광활하고 이거 자체를 올려서 이 가운데 부분을 뚫을 수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가 지금 뚫려져 있는 느낌? 밑에는 USB Type-C랑 USB Type-A,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공조 장치가 터치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긴급 버튼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생명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아날로그로 돼야 되겠죠? 이런 다이얼식 변속 진짜 미래지향적인 것 같고 멋있어. 그리고 여기 통풍 시트, 엉따, 핸들 열선, 이쪽은 이쪽에 통풍 시트랑 엉따 같은 거 들어있는 것 같네요. 멋있다. EV6 멋있어. 전체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달리기 성능도 상당하다면서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저쪽에는 EV6 빨강색 버전인데 뭔가 달리고 뭐 그런 거 체험해 볼 수 있는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요거 뭐 달리는 느낌이고 이렇게 가는 이게 그 잘 달린다는 GT라인이구나. 뒤에 진짜 잘 빠졌다. 멋있어. 휠 봐. 휠 이거 세차하기 진짜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멋은 있죠. 저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진짜 현대랑 기아가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 중에서 얼마나 위상이 높아졌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대랑 기아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 볼보 한번 볼게요. 볼보가 지리한테 먹히면서 따로 뭔가 고급 전기차 브랜드로 폴스타를 내놨잖아요. 폴스타도 저쪽에 있긴 한데 일단 볼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볼보 전기차가 C40이죠? C40. 굉장히 이쁜 것 같은데? 멋있는 것 같아. 잘 나왔다. 일단 이 그릴 부분이 볼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이쪽에는 뭐 카메라나 그런 센서들이 있고, 그리고 볼보는 항상 이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를 쓰더라고요. 전 시장에서도 볼보는 항상 아이패드를 쓰는 것 같아요. 뒤에도 볼보는 항상 이렇게 뿔이 쭉 나와 있죠? 그런 헤리티지를 그대로 지킨 것 같고, 이 라인이 죽인다. 이 라인 진짜 이쁘네. 이건 뭐지?
지금 타고 계시니까 뒷자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딱 타면서 느껴지는 거. 일단 이 밑에 배터리가 들어있으니까 역시 전기차는 바닥이 높네요. 이게 여기가 계속 떠. 아까 EV6도 그랬고 아이오닉 5도 그랬고 항상 여기가 뜹니다. 바닥이 높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이고야. 볼보는 확실히 콕핏이 약간 이 속 안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서 우주선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거는 사실 푸조가 잘하죠. 그리고 뭐 일반적인 차 느낌인데 하만 카본이 들어가고 뭔가 이런 성풍구 같은 것들이 새로네요. 다 새로. 변속기는 뭔가 이렇게 긴 게 아니라 이렇게 딱 귀여운 강아지 꼬리처럼 되어 있고, 이쪽에는 볼보도 그렇고 폴스타도 그렇고 가장 큰 특징이 D맵을 넣어준다는 거잖아요. 터치감 굉장히 좋다. 이 터치감은 현대나 기아의 그 자체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좋네요. 이거 마음에 든다. 사실 외제차들이 내비게이션들이 사실 있으나 없으나 하고, 현대 기아도 국내 뭐 자체 내비게이션을 써주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T맵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T맵을 넣어준 거, 그리고 이 조작을 하는 터치감도 나쁘지 않은 거, 굉장히 넣어준 거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이런 식으로 T맵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도 되고. 이 누구가 사실 요즘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볼보랑 폴스타에서 쓰는 이 인터페이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타볼 수 있어. 타볼라고? 역시 볼보도 아무리 뭐 인수당하고 이러긴 했지만 좋은 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볼보는 진짜로 이 아이패드를 잘 쓴다. 볼보 쪽에서 아이패드를 다 지급을 해줬나봐. 이렇게 해서 볼보도 다 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어디를 갈까? 약간 신나기 시작했어. 재밌다. 자동차 즐겁다. 이거 뭐지? 되게 귀엽다. 이거 약간 뭐 트럭 시위할 때 쓰는 그런 거 같은 느낌이죠? 번거가 되게 높은데? 오. 이런 식으로 뭔가 짐 실을 수 있는, 요것도 저 전기차라는 거 아니야? 포트로 EV 최대 적재량 250kg. 이렇게 상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기 스쿠터, 전기 오토바이, 오프로드 이런 것들도 다 전기 플랫폼으로 나오고, 이거 이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상용화되면은 확실히 환경에는 도움이 되겠죠? 전기 오토바이들도 있고, 최고 속도는 79km. 자동차가 이거 요즘 많이 보이죠? 네.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몸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이동 수단으로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물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도움을 준다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괜찮으신 분들이 인도에서 진짜 그냥 광란에 질주를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와서 그런 분들의 의식만 조금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말씀드리기 조금 위험하네요. 죄송합니다. 말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는 어디지? 일렉트릭 카 오브 더 이어, 기아 EV6가 올해 전기차고, 폴스타2 올해 전기 세단, 현대 아이오닉 5 소비자가 선택한 올해의 전기차, 테슬라 모델 Y, JV6, 타이칸이 있구나. iX도 있고, EQS가 있나 보네요. 이따 보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우디 이트론 GT, 이게 이선님 차죠? 여기가 그래서 GV6고, 이게 아우디 이트론 GT, 입사님이 구매하신 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멋있다. 야, 이게 멋있네. 압도되네. 이 백라인 진짜 이쁜데? 탈 수는 없구나. 까비. 아쉽네요. 속안에라도 보면 썬팅 세게 해놔가지고 속안에도 안 보여. 이쁘다. 이쁜데
못 들어가네. 아쉽네. 이게 지금 다들 웃긴 게 이거 다 멋있어가지고 우와 한 다음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안 열려. 안 열려서 다들 그냥 하고서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야, 이 스포티백이 진짜 멋있는데? 뒤에는 약간 K5의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한데 K5도 이쁜 거니까. 그리고 이 검정색 아우디 로고 진짜 이쁘다. 멋있다. 이게 또 아우디가 조명 맛집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따다다다닥 따다닥 따다닥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전기차기 때문에 머플러가 없어. 그리고 EQS 이게 차체가 상당히 큰데요? EQS고, 그리고 실내가 전 지금 사실 다들 실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하이퍼 무슨 디스플레이? 뭐 56인치라고 알고 있는데, 저 소관에 지금 안 보이지만 미쳤어요. 벤츠는 외장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내부 디자인이 정말 잘 먹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기차에 들어와서는 벤츠가 진짜로 칼을 갈았다 싶을 정도로 진짜 이쁩니다. 뒤에는 사실 요즘 다 이렇게 일자 테일 램프가 달려 있어서 비슷비슷하고, 이건 K5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벤츠는 삼각별이 있다. 이게 벤츠의 아이덴티티이자 대체 불가능한 요소이다. EQS 450 플러스 메르세드 벤츠 더 베스트 올 나띵. 멋있습니다. 이거 여기 전시차들 못 타보는 게 진짜 아쉽다. 차체가 진짜 큰데? 아, 이거 우리 집은 주차도 못 하겠다. 이거 주차 라인보다 클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이게 안 보이네. 이게 진짜 디자인이 죽인다. 너무 멋있습니다. 이걸 왜 못하게 해놨지? 비싼 차는 타지도 말라 이건가? 앞에는 사실 요즘 호불호가 좀 강하잖아요. 근데 저는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 그릴이 필요 없어진 거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조그만한 삼각별로 처리를 해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큰 삼각별 안에 카메라든 뭐든 센서들이 달려있고 이쁜 것 같아요. 대신에 그동안 벤츠가 후륜 기반 내연기관 시스템 때문에 그 비율 자체가 되게 잘 빠졌다고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로 오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이 라인이 아반떼스러워졌다? 라는 평들이 있는데, 후륜 구동 기반 내연기관의 벤츠가 보여주던 모습에서 살짝은 둔탁해진 느낌이 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벤츠는 벤츠죠. 멋있어요. 그리고 폴스타는 탈 수 있네. 와. 폴스타는 조금 급이 떨어진다 이건가? 이트론 GT나 EQS에 비해서. 폴스타 내부를 타보면은 여기도 약간 고급스럽다. 베이지 톤이 항상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야, 이게 폴스타가 역시 아까 볼보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터페이스가 세로 형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가로 형태의 현대기아보다는 조금 더 시인성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역시 T맵 이게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거는 정말 저는 이거는 수백 번 칭찬을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터치감이 뚝뚝 끊기면은 참 답답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스마트폰 같은 느낌으로 끊기지 않고 잘 움직이는 이게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일단 T맵이면 끝났죠. 국내 최고 존엄 아니겠습니까? T맵은 블루투스 플레이어 뭐 이런 것들 다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직관적이네. 이렇게 딱 4분할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주 쓰는 것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거 마음에 드네요. 스티어링 느낌 가볍게 표준 단단하게, 스포츠 모드, 그리고 원페달 드라이브, 어시스트, 운전지하 지원, 어댑티브 크루즈 되고, 차선 유지 보소, 드라이브 알러트, 충돌 회피 다 됩니다. 진짜 좋아요. 지금 배터리는 64% 남아있네요. 64%면은 260km를 탈 수 있구나 라는 게 나와있고, 가운데 부분은 이 디테일도 멋있다. 이게 이렇게 뚫리는데 이 사이에 폴스타 북극성이 딱 나와있는 거 멋있네요.
이쪽에는 무선 충전이 들어있겠고, 여기는 USB Type-C, USB Type-C가 2개 달려있네요. 그리고 이게 이쪽 부분에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부분 시야 위로 폴스타 북극성이 보입니다. 이런 디테일 나 진짜 좋아해. 멋있네요. 그리고 이 우드 이 밑으로 은은하게 깔리는 라이트도 진짜 이쁘다. 멋있네요. 그 대신 폴스타는 이 가운데 센터 부분을 활용을 할 수는 없네요. 이게 구멍이 뚫려 있지 않고 막혀 있어서 이 밑에 뭔가 수납 공간이 조그맣게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뒷좌석 한번 타봐야죠. 폴스타 뒷자리는 고급스럽네요. 멋있다. 그리고 확실히 역시나 전기차인 만큼 저기 뜬다, 바닥이 높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가 전기차답지 않게 센터가 홀로 튀어나와 있는 이유는 이쪽까지도 배터리를 탑재해 놨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더 배터리 탑재 용량을 늘릴 수 있었다는 그런 폴스타의 설명입니다. 아니, 저 방금 내리다 깜짝 놀랐는데 폴스타 스피커 죽이는데? 너무 좋은데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요즘 나오는 차들 스피커는 사실 다 상향 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좋죠. 제 차가 너무 후진 걸 뿐.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거는 밑에 거요. BMW iX네요. 확실히 차체가 엄청 크긴 하다. 타이칸인데 이것도 실제로 타지는 못하고 눈으로만 보게 되네요. 이게 포르쉐죠. 포르쉐 전기차. 이것도 확실히 차체가 크다. 역시 포르쉐가 멋있긴 하네. 멋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Y 제가 시승도 해봤는데 이것도 눈으로만 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테슬라는 뭐 그냥 전기차의 스테디셀러죠. 돈 있으면 사고. 이게 뉴트리아 닮았다고 하는데 아 그렇네. 이 그릴, 짭그릴 부분을 번호판이 가리게 되는 스타일. 저는 제 가치 판단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그리고 BMW 전기차인 만큼 이렇게 파란색으로 띠를 둘러서 BMW인데 친환경차다 라는 걸 어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어 인테이크는 구멍이 저기 살짝 나 있구나. 한번 타봐야 되겠다. 차체는 웅장하고 되게 멋있는 것 같네. BMW니까 멋있을 수밖에 없지. 얼마에 나왔어요? 1억 5천 후반 정도. 다 나오시는 요거 누르라고 그랬죠? BMW가 그동안은 사실 실내 디자인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느껴졌었는데 전기차는 확실히 다르네요. 이렇게 듀얼 디스플레이가 들어있고 이거 가운데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지만 이쁘네. 차량 내 조작은 하지 말라고 했대요. 누구 한 분이 오전에 이거 부셔버렸다고. 그리고 이 우드가 멋있다. 확실히 BMW 넓네요. 멋있고 나의 것이 아니다. 제가 왜 여기 지금 이렇게 EQS나 저기 아우디 이트론 GT가 다 문이 닫혀있나 했더니 오전에 이트론이랑 벤츠를 다 누가 만지다가 부셔버렸대요. 그 막 안경집이나 이런 것들도 다 몇백만원 하잖아요, 벤츠는. 그래서 다 닫아놨는데 BMW는 그래도 소비자들 그리고 관람객들을 위해서 오픈해 놓은 다음에 담당자분께서 계속해서 옆에서 뭔가 만지려고 하면은 제지하고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담당자분께서 고생이시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전시장 같은 데 오면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어디 던지지 않는 이상,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고장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시회나 박람회 때 큰 부담이 없겠는데, 확실히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디 뭐 안경집이나 헤드레스트나 뭐 그런 부분들에서 막 탈착되고 떨어지고 AS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실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람객들이 조금 조심히 다뤄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나 보네요. 이렇게 생겼어. 오전에 다른 관람객들이 부셔버려서 안타깝게도 이트론 GT와 벤츠 EQS는 바깥에서 눈으로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쉽네요. 이제 완성차들은 얼추 다 본 것 같고 딴 곳을 둘러볼까요? 재밌다. 사실 주말에 가서 써야 되는 거 남아있기도 하고 조금 근무 같은 거 피곤해서 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길 잘했네요. 지금 사실 이렇게 많은 전기차들 언제 다 만져보고 언제 다 타볼 수 있겠어. 그리고 이런 신기한 것들도 있고 잘 온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것들도 있는데 충전 플랫폼들도 있고 요거 확실히 많이 보던 건데 요즘 우체국에서 쓰던 게 이게 포트로구나. 확실히 이런 업무용으로는 쓰기 괜찮죠. 조소형 전기차를 사는 가장 똑똑한 방법. 아무래도 업무용으로는 항상 충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전기차로 출시가 되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이 국내 전기차 EV 납품을 되게 많이 받고 있구나. 요것도 전기차네요. 코리아 포스트. 이러면 확실히 국내 기업들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는 약간 인싸존인가? 테슬라 모델 3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저기에 220V를 깔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 이런 식으로 다 깔아뒀네요. 저는 근데 사실 차박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차박 재밌나요? 알려주세요 댓글로. 차박의 매력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유럽 전기차 누적 판매 1위 르노 조에네요. 되게 그로테스크하다. 이 코 가운데 그냥 코뿔소 마냥 충전기를 정가운데에 놓는 건 처음 보네. 확실히 그동안 봤던 전기차들에 비해서 미니멀하긴 한데 모든 차가 클 수는 없죠. 이런 식으로 소형 전기차들도 충분히 수요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BMW i3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르노 조에도 많이 팔리고 스테디 셀라인 52kW시면은 많이 달릴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시티카들도 필요하죠. 근데 이게 뭐야 이거 되게 작다. 고장났네요 요거. 이게 유리창이 아니구나. 이게 뭐 그냥 플라스틱 그런 거구나. 고장 열지 마세요. 1인승인 것 같고 이렇게 지금 꼬마 친구가 타려고 하는데 거기에 딱 맞는 모습. 진짜 작네. 뒤에도 탈 수가 있구나. 야 이게 뒤에가 자리가 있었네. 여기 뒤에가 자리가 있었네. 나 뒤에 탈래. 문 닫아줘. 좀만 더 돌아다녀 볼까? 여긴 지금 다 충전 인프라 같은 것들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전기차 자체 생산도 중요는 하지만 충전 인프라 그리고 전기차가 보통 배터리가 5년에서 10년이라고들 하죠. 그러면은 지금 2020년 전후로 전기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는데 2025년, 2030년이 됐을 때는 이제 배터리들이 수명이 조금씩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중고 전기차들이 시장으로 우후죽순 뛰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가장 중요한 화두는 전기차 배터리를 그대로 버릴 것이냐. 그러면은 지금 친환경을 표방하는 전기차들이 오히려 배터리를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재생산해야 되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탄소 발자국을 더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기차 생산 자체도 중요는 하지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활용, 재활용, 리사이클링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외국계 상사 뭐 초봉 5천 주는 곳
2차 면접까지 가가지고 이런 전기차 뭐 폐배터리 리사이클이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인프라들 구축을 조금 힘을 주고 싶다, 이런 면접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전기차 리사이클 배터리에 대해서 도움을 국내에서 못 드릴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2차 전지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미 생산된 2차 전지의 리사이클, 재활용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항상 이런 류의 전시회는 저렇게 큰 메가 기업들의 사람들이 몰리고, 이렇게 소부장 같은 곳들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널널하고,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 피곤하고 뭐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죠. 지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당연하고, 여긴 지금 보니까 EV 트렌드 코리아랑 같이 열린 인터배터리였네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렇게 아주 목에 피를 토하며 말씀드렸던 그런 2차 전지 활용, 2차 전지 인프라에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은데 비었어. 빈 부스들이 많습니다. 아쉬운데? 네, 다 비웠어. 없네요. 내가 너무 늦게 온 건가? 다 비웠어. 지금 EV 트렌드 코리아를 넘어서 인터배터리 2022로 넘어왔는데 사람들이 아직 있긴 한 걸로 봐서 아직까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더 가봐야 되겠죠. 2차 전지 배터리도 대기업 있잖아요. SK온, 뭐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SKC,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고 있네? 2차시까지 도시투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